권리금 보호법에 관한 이모저모를 설명해 드리고자 2편을 통해 돌아온 공상팀의 강병주입니다. 1편에서는 권리금의 개념과 관련된 기초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2편에서는 저희가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 가장 많이 질문받은 3가지 사례를 꼽아 관련된 구체적인 법리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건물의 재건축과 권리금 보호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빈번하게 받습니다. 이 경우 우선 신규 임차인께서는 본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신규 임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만료하면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고, 이에 따라 권리금 및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하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재건축을 저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본인의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본인의 계약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본인이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의 재건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둘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인이 재건축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고, 건물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물이 아니며 다른 법령에 의한 의무적인 재건축이 아님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임차인께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유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 임대인이 노후화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면 이 경우 안전감정 결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노후화 건물인지를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흔히 임대인이 재건축 사유로 가장 많이 원용하는 것이 건물의 노후화인데요. 단순히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거절에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안전감정 결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고, 따라서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만일 상가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근거로 새로 바뀐 신규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차임은 월세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권리금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혹은 차임이 몇 번을 연체해야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는 차임의 연체는 누적적으로 지속되는 것인지, 혹은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해야만 문제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3회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3회 이상의 차임의 누적이라는 법문의 의미는 횟수로 누적적으로 3회를 계산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에 누적된 차임이 3기 이상의 연체 금액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라는 것으로 법률의 문헌을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적된 차임이 3기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임차인께서는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에 누적된 차임의 총액이 3기분에 미달할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임대차 계약의 만료 시에 차임을 변제하여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소송의 절차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인데요. 이 비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지송달료가 있고 둘째로 변호사 선임료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지송달료는 소송 원고인 임차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의 가액, 즉 소송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로앤비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인지송달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로앤비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소송 도우미란에 가시면 인지송달료 계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실력에 따라 그 비용이 천차만별인데요. 하지만 보통 개인이 진행하는 상가 권리금 분쟁 소송은 그 소송가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굳이 비싼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적정한 가격과 적당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일반적인 시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략 300만 원 내외의 수임료와 5% 내지 7% 내지의 성공 보수를 제시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경우 관련 소송을 공부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거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문자 메시지 기록 내지는 통화 기록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약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권리금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 증명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기 전에 권리금 관련하여 주고받은 계약서가 있다면 이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참작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은 어디서 진행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께서 선임할 로펌의 현장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시간당 1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영상 끝에 링크를 타고 저희 팀이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청 내에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고 매주마다 관련 변호사님을 초빙하여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부에서도 이러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권리금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질문받는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공상에서는 법무법 및 태평양 소속 자문 변호사와 함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권리금 관련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존과 상생을 고민하는 프로젝트 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인권재단 동천과 함께합니다.